오늘 새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이제 2주간 격리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전 세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황정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교민과 중국 국적자를 태운 3차 전세기가 오늘 새벽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도착 과정과 앞으로 어떤 검역 과정을 거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새벽 4시 14분쯤 우한 테너공항에서 출발한 전세기가 오늘 오전 6시 23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우한 지역에 투입했던 정부의 세 번째 전세기인데요. 이 전세기에는 14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유증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147명 가운데 60여 명은 중국 국적의 가족인데요. 중국 정부가 교민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친족과 배우자가 탈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하면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현재 이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이 3차고요. 1, 2차 전세기를 타고 701명의 우리 교민이 입국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격리 해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두 곳의 임시 격리 생활 중인 700명이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중에는 보호자 없이 들어온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701명이 귀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700명에 대해 최종 검사해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추가 관리 필요성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내 상황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제 미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1차 전세기로 들어온 이 미국인들이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될 예정이라고요. 그게 네. 오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니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195명 미국인에 대해서 격리 14일째를 맞았다며 격리 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국무부 직원과 가족들인데요.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뒤 로스앤젤레스 동쪽에서 96km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 공군 기지 안에 격리돼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지역 7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인데요. 이 중에서 11명은 중국에 다녀온 경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에서 800명 이상 철수시킨 상태인데요. 미국은 1명 빼고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 오늘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누적 사망자는 1,10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는 4만 4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동안 확진자가 1,638명, 사망자는 94명 증가한 건데요. 예. 우한 내에서도 확진자가 1,104명, 사망자는 72명이었습니다. 네.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어쨌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달 말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바이러스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增加新增的病例的数目比原来是慢慢有所减少。那么根据我们的数学模型的分析的话呢，在南方呢应该是在2月份，2月中旬以后，或者说是到2月下旬，应该是达到最高峰。 네, 일단 중국 당국은 사망자 수의 증가세보다는 이 확진자의 감소 추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이 우한시에 대해서 원래 외부에서만 이제 통제를 했는데 우한시 내부에서도 뭐 아파트별로 봉쇄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한에서 계속 사망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확산세를 좀 늦추기 위해선 우한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주택단지 폐쇄식 관리 또 주민 전수조사에도 돌입했는데요. 인구 유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단 집 밖으로 외출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와 의심 환자가 발생한 아파트 동은 엄격하게 폐쇄 관리에도 들어간 상태인데요. 일단 우한시의 상주 인구 1,100만 명을 오는 11일까지 전체 시민 대상 전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환자 격리를 위한 보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요. 어제 시진핑 주석이
현장에 방문을 하기도 했고 관련된 책임자들을 면직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인 위생건강위원회 장진 당서기와 류잉즈 주임이 나란히 면직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경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공중보건부문에서 오래 일했던 왕허성 후베이성 신임 상무위원이 겸직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측근인 천이신 중앙정법위원회 비서장도 지난주 우한으로 파견돼 중앙지도조의 부조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중앙지도조는 직무상 과실이 있었던 천셰신 우한 부시장과 2개 구의 구장 등 3명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한 내부에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네. 시진핑 본인의 본인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대목으로 추정됩니다. 네, 홍콩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홍콩 아파트 내에서 10층 차이가 나지만 이 감염이 된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건물 파이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내 42번째 환자인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2번째 환자로 인해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42번째 환자는 307호에 거주를 하고 있고 12번째 환자는 1307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층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주민 100여 명이 긴급히 대피를 했는데요. 남아있는 주민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佢哋咪走咯，我就唔會走咯，我唔會去第二度咯。冇㗎，你去第二個屋村，可能你都會中㗎，係咪先？你除非唔出街嘅啫，喺屋企嘅啫，喺屋企你咪餓死咯。咁你都要落去買嘢食㗎。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거용 홍콩대 교수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봤는데 이 배설물을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공기 파이프와 이어져 있어서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환풍기를 통해서 아래층 화장실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307호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조 작업으로 인해서 배설물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서 환풍기가 틀어졌을 때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균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로 감염되는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현재 홍콩 내 확진자는 총 49명이고요.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일단 우리 당국은 공기를 통한 확산 우려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싱가포르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홍콩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인데 지역 내 감염자가 더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홍콩 내 감염자가 총 47명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명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였습니다. 후베이성 등 중국에서 비롯된 중국 유입 사례는 22건이었습니다. 어제 확진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도 지난 8일에 확진을 받았던 다른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고 중국에 다녀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제 또 다른 확진 감염자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영국에선 한편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이 환자가 이제 완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 영국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사람이 싱가포르 출장길에서 감염이 됐다가 무려 11명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감염된 이후 프랑스 스키 리조트에서 7명에게 전파를 했고 또 이후 4명에게 또다시 전파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인은 모두 13명으로 일단 이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사람과 일본에 머무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이 슈퍼 전파자 때문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퍼 전파자의 이름은 스티브 월시인데요.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신원을 공개했고 또 감염된 이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코비드-19라고 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 대신 코비드-19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19는 9에서 C5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를 뜻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예.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동물, 또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가능하면서 질병과 관련 있는 이름을 찾아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름을 정하는 것이 부정확하거나 낙인을 찍을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WHO는 첫 백신이 18개월 이내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방비 상태는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